어린 시절 아버지는 어떤 존재셨나요? 아마도 엄하고 다소 무서운 느낌의 아버지에 가깝지 않았을까요? 지금 분위기와는 많이 다르죠. 하지만 그런 옛날 아버지의 훈육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으니까요. 오늘 소개드릴 사연은 칠레에서 엄하게 자식 교육을 하시는 한국인 아버지가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게 훈육받으며 자란 아들이 훌륭한 일을 해냈다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연 만나보시겠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한국 사람처럼 생긴 칠레인 수홍이가 살고 있습니다. 수홍이네 아버지는 젊은 시절 한국에서 칠레로 이민을 오셨고, 수홍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곳 칠레에서 원당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칠레 사람인 수홍이는 칠레에서 태어난 칠레인이죠. 다만 생김새만 거의 한국인일 뿐이죠. 아버지를 닮아 피부가 하얀 수홍이가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할 때마다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보는 것 말고는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죠. 오히려 이국적 외모에 하얀 피부가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것 같아서 수홍이랑 더더욱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수홍이는 지금 아주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수홍이의 직원으로 들어가 열심히 사업을 도와주고 있죠. 한국인 생김새에 스페인어가 유창한 칠레인이라 훌륭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수홍이 아버지 덕분이죠. 어린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제가 바라본 수홍이네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수홍이네 집에 놀러가면 그렇게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가 계셨죠. 자식들을 한없이 이뻐라 하는 칠레의 여느 부모님들과는 아주 다른 분위기에 아직까지 머릿속에 그 무섭게 호통치는 모습이 각인되어 있죠. 그리고 잘못을 할 때마다 종아리에 회초리 자국이 있는 채로 학교에 오는 수홍이를 보면서 친구인 제가 볼 때에는 수홍이 아버지는 자식을 때리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원당 공장을 운영하시는 수홍이네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원당 공장에는 그전에 칠레에 없던 직원복지 개념이 도입되었죠. 급여가 다른 공장들보다 높은 건 물론이고 생일 보너스나 연말 보너스, 한국 명절이라며 연초에 설날 보너스, 여름 휴가, 휴가비 지원, 출산 휴가, 경조사 휴가 등등 수많은 복지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공장에 한 번 취직하면 그만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공장에 빈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복지 혜택이나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한국인 수홍이네 아버지한테서 나온 생각들이고, 공장장답게 그 모든 걸 실천하셨죠. 저희 아버지도 그 공장에서 근무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수홍이네 집에 놀러 간다 그러면 과일을 그렇게 잔뜩 싸주시곤 했는데, 저는 무서운 그 아저씨가 왜 존경받아야 하고 훌륭한 분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어머니께 수홍이네 아버지는 아주 나쁜 아저씨라고 이야기했다가 크게 혼난 기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홍이네 아버지께서는 단순히 직원복지 혜택만 좋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가족들 중 누군가 아파서 큰 병원비가 들어가야 하면 그 병원비도 이자없이 지원해 주신 적도 몇 번 있었고, 마을 축제가 있으면 늘 동네 사람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게 자신이 가진 것을 주변에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한간에는 수홍이네 아버지가 시장 선거에 나오면 무조건 당선될 거라는 이야기도 돌았죠. 수홍이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수홍이가 아버지의 엄한 훈육을 따르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수홍이 아버지의 본 모습을 모르는 거라며 최근까지도 수홍이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을 저 혼자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 큰 성인이 된 지금도 그런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칠레에서는 아버지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자식이 성인이 되면 바로 그 사업체 일을 돕다가 자연스럽게 사장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홍이네 집안은 전혀 달랐습니다. 수홍이는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해야 했으며 능력이 부족하면 절대로 공장을 물려줄 생각이 없다고 엄포를 놓고 계셨고, 아버지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일에는 저랑 똑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심지어 주말에는 고기잡이 배도 타야 하죠. 최소한 30살까지는 아버지의 지원 없이 스스로 결혼도 하고 직장도 들어가야 하는 그런 수홍이가 한편으로는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식 교육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엄할 수 있나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홍이가 마냥 안쓰러워 보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엄한 아버지의 지도 아래 자라서 그런지 친구인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참 바른 청년이죠.
대학을 다니면서도 틈만 나면 봉사활동을 다니곤 했고, 실내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곳에 가서 참여도 하는 고리타분하지만 바른 청년이죠. 그리고 언제 한 번은 밤늦게 공원에서 수홍이와 맥주 한잔하고 있었는데, 공원 앞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서로 시비가 되어 남자 2명에게 일방적으로 맞는 남자 1명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 2명은 덩치가 컸거든요. 그러자 수홍이가 소리치며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맞서 맞는 사람을 보호해 주었죠. 덩치 큰 남자들도 수홍이의 멱살을 잡고 비키라고 했지만 수홍이의 당당한 태도에 움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합세해 그 남자들을 내쫓았죠. 수홍이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친구 입장에서 너는 앞으로 물려받을 것도 많은데 저 사람들이 칼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죠. 하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홍이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망설임 없이 도와줄 사람이라는 걸요. 맞습니다. 수홍이는 자기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칠레의 작은 회사에 취직한 수홍이는 그동안 쓰던 핸드폰이 고장나자 새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을 바꾼다고 하더군요. 부잣집 아들인 수홍이가 당연히 새 핸드폰으로 아이폰 최신형을 살 줄 알고 드디어 아이폰 좀 구경해보나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갤럭시 A3라는 대부분의 칠레 사람이 쓰는 아주 저렴한 모델을 사와가지고 실망했던 기억도 있네요. 그러면서 월급의 일부분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기부를 하겠다며 따로 빼놓는 걸 보면서 참 보통의 칠레 사람하고는 생각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이겠지만요. 시간이 흘러 저와 수홍이는 2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홍이는 큰 결심을 한 듯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저는 수홍이가 드디어 아버지 사업체를 물려받나 보다 생각했죠.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며 드디어 공장 물려받는 거냐? 부럽다라고 말했지만 수홍이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냥 그만둔 거냐는 질문에도 한참 말이 없더군요. 수홍이는 사실은 자기가 회사 다니면서도 환경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종종 하고는 했는데 지금 사막에 버려진 옷들이 수백만 톤에 달하고 그것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각한 걸 봤다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옷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시작해볼까 해서 그만뒀다는 겁니다. 30살까지 칠레 직장에 잘 다니면 공장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그걸 딱 1년 남겨놓고 그만둔 수홍이가 답답했습니다. 수홍이는 저를 보면서 자기가 사업을 할 예정인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저한테도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해 주었습니다. 급여는 당연히 주겠지만 10년 뒤에도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가 건재할지는 모르겠다고 했죠. 그리고 수홍이 아버지께서도 수홍이가 30살이 되는 거에 맞춰 어느 정도 공장을 물려주는 걸 생각하고 계셨는데 아버지의 계획도 틀어져서 자기가 이 사업을 하면 아마 아버지 공장은 물려받지 못할 수 있겠다고 하더군요. 저 같으면 환경사업이고 나발이고 간에 절대 하지 않겠지만 수홍이는 그럴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다니는 회사가 힘들어서 그만둘까 고민도 했었고 흔쾌히 수홍이와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한 가지 관문이 더 있었습니다. 자본금 조달을 위해 수홍이 아버지께 자본금을 빌려야 하는 관문이죠. 심하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수홍이와 함께 수홍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수홍이가 지금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리며 자본금을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저씨가 계획하신 것들과도 많이 틀어지는 일이었죠. 무서운 눈빛의 아저씨의 눈을 쳐다볼 수 없어서 저는 옆에서 무릎 꿇고 바닥만 보고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수홍이 아버지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수홍이를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커져서 너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살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회사만 다니고 있었으면 공장을 물려주긴 했겠지만 실망했을 수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홍이는 칠레가 겪고 있는 문제와 환경 문제까지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냈고 돈이 될지 안 될지는 몰랐지만 우선적으로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업 아이템을 들고 온 것이라 수홍이네 아버지는 기뻐하셨던 것이죠. 아버지가 울어서 당황한 수홍이를 보며 아저씨는 본인이 자식을 잘 키워냈다는 보람의 눈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엄하던 아저씨는 세상 온화한 말투와 표정이셨죠. 그렇게 저희는 자본금을 투자받을 수 있었고
역시 수홍이 아버지는 사업가답게 사막에 쌓여있는 수많은 옷가지를 수거해서 재가공하겠다는 원래 사업 계획에 덧붙여 그 옷가지들을 잘게 부숴 재사용할 수 있는 원단 재료로 만들어 원단 공장에서 기계를 돌려 재가공한 원단을 만든 뒤 그 원단을 저렴한 가격에 재판매하는 그런 구상을 추가로 제안해 주셨죠. 그리고 요즘 저와 수홍이는 사막 한복판을 누비고 있죠. 수홍이가 운영하는 회사는 친환경적 기업, 사회적인 기업이라는 타이틀도 정부에서 붙여주었죠. 그리고 좋은 사업을 하는 좋은 기업이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고 수익성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홍이 아버지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옆에서 평생을 지켜봤습니다. 다음 달에 태어나는 제 아이에게도 수홍이 아버지처럼 한국식 교육을 해볼까 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 조금은 힘들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고 싶거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